그래서 이제 그 꼬민 내의 개인들의 관계와 꼬민의 연합체에서 꼬민들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공동체, 꼬민 내에서는 개인들이 서로 협업을 하겠지만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 예를 들어서 서울 꼬민과 강원도 꼬민이 협업하는 건 아니죠. 서로 협의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겠지만 꼬민 내 개인들과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그 독립적인 꼬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산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초국적 생산력이 필요한 산업, 통신망, 교통망, 이 경우는 개별 공동체가 이러한 산업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공동체들은 협업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들은 꼬민 내에서 협업적 관계지만 그 공동체, 꼬민 간의 관계는 협업적 관계가 아니라 그 협의하는 수준인데 그 망산업과 이제 그 대규모 산업의 경우에 전국적 차원이나 아니면 지구적 차원의 경우에는 협업적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의 연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국적 차원이라면 국가가 소멸되는 그러한 단계라면 상비군의 축소나 군축 같은 거를 동시적인 쌍방간의 그 조치로서 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그 전 지구적 차원으로 사회주의가 되지 않은 이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이상 이러한 단계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민 내에 이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를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서 이제 개인과 개인의 자유는 되게 본질적인 요소다. 그래서 일단 꼬밈의 최소 참여 단위는 자유로운 사회적 개인이다. 즉 꼬민이니까 파리 꼬민입니다. 아니면 서울 꼬민입니다. 이렇게 될 때 최소 단위는 개인이죠. 그런데 그 개인이 그 지역 차원의 공동체에서 그 광역 차원의 공동체, 그리고 과거 국가 차원의 어떤 꼬민의 연합, 그 세계 차원의 꼬민 연합의 협의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은 각 개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이다. 그래서 개인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와 상호 조화롭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과 집단이 조화되는 것이다. 개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사라지지만 개인의 사회적 소유, 개인의 개인적 소유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역시 이제 연합이 개인들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결사체이므로 개인들은 자신들의 연합을 통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본질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자유는 이제 그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그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해방돼서 유적 존재로서의 자기 실현이다. 여기서 유적 존재라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 자연적 존재로서의 자기 실현도 될 수 있지만 역사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실현도 의미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요구, 즉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직업이라는 게 꼭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죠. 자본주의에서는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거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 취미 생활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업을 원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 시간이 확대돼야 되죠. 저녁에 있는 삶이 되죠.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그러려면 생산력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부와 자유의 영역은 이와 같이 사회적 개인들, 집단과 개인이 조화로운 조건에서 개인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는 것, 노동 시간이 줄여져야죠. 그러려면 기계와 자동화 시설 등이 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력을 위한 사회적 소유로 전환돼서 사람들이 일을 좀만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필요 노동 시간이 최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마르크스가 지적하듯이 자유로운 세계는 그 물질적인 그
그 생산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한 필연적 세계, 그 세계 너머에 있다. 그래서 모든 생산력들의 모든 생산력들이 그 집단과 개인을 위해서 그 향유되죠. 그래서 연합된 개인들에 의해서 된다.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즉 집단과 전체 사회와 고립된 그런 개인의 욕망을 위한 그런 사적 소유는 중식되는 반면, 그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 그 생산력은 받아들이되 전체와 집단이 조화로운, 더 나아가서 어떤 지구의 그 차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보존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구를 오늘날의 세대들이 그 자연, 지구를 향유하지만 그걸 착취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된다. 그래서 생산수단과 자연을 공동 점유를 하는, 그래서 집단과 조화로운 개인적 소유, 개인적 점유를 재생시킨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사적 소유, 고립된 소유를 재건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공동 소유, 생산수단의 공동 점유에 근거해서 이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유를 재건한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소유는 개별자가 아닌, 즉 연합한 사회적 소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개인은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자신의 이제 공동체적인 관련으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의 통제를 주고 보편적으로 발전하는 개인이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 조화가 되는 그러한 개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적 통제에 있는 개인, 그래서 이 개인은 공산주의적 개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하다. 개인적 소유는 단순히 소비재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과 생산 조건, 즉 노동자들이 그 생산 과정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 과정은 전체 집단의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러한 계획이 실행될 때는 노동자 개인들이 바로 그 생산 수단을 점유하고 그거를 관리하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소규모의 텃밭이나 노점과 같은 가족형 상점, 수리공과 같은 소규모 생산 수단, 이런 소규모 자연 발생적인 자영업,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런 개인적 점유, 부업의 형태와 생계형의 자발적인 자영업은 그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금지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소유의 대상이 그 공동의 생산 수단에 대한 또 있지만 공동 점유하지만 소규모의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적 점유, 이런 부분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 즉 생산자들이 의식적, 자각적, 자발적, 인본적, 주체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형성되는 사회이고, 이 사회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평등, 또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합적 성격을 지닌다. 최소한 중앙집권적인 요소를 완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자유와 민주를 보장하는데 이거를 마르크스가 자유와 민주를 이걸 묶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리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초기의 야경국가에서 경제적, 사상적 자유경쟁이라는 그 자유방임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냉전 이후에 그 반공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를 마르크스가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이걸 묶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실제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꼬임에서 어떤 그 공동 점유,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그 발전해 가는지를 보겠습니다.